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교육과 과장으로 있는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술관 컬렉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는 분은 유동현 페도라 프레스 대표면서 기획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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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페도라 프레스 편집자이면서 대표 유동현이라고 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왔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옛날에 월간미술이라는 잡지사에서 기자를 좀 했고요. 그리고 뭐 문화역 서울 284라는 곳에서 기획자로도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술관, 공공미술관의 이제 어떤 뭐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저는 이제 일단은 개인 컬렉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컬렉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뭐 사실 과거에는 뭐 권력이라든지 부에 따라서 어떤 미술가들을 컨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커미션을 주는 주문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요즘은 이제 컬렉션의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미술관이라는 공공재가 이제 생기면서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컬렉션이라는 큰 의미는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유력 뭐 상인이라든 메디치가라든지 아니면 뭐 왕가, 스페인 왕이라든지 뭐 프랑스 왕가의 모든 그런 미술품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컬렉션들이 지금은 이제 미술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요즘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컬렉션을 하고 개인들이 컬렉션 하는지 얘기도 좀 듣고, 그걸 위해서는 공공미술관의 어떤 컬렉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아까 인디아나 존스 페도라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막 뒤지거든요. 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컬렉션의 가장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모든 매체를 가리지 않고 인디아나 존스와 관련된 그렇죠. 거라면 다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이게 컬렉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컬렉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집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미술 작품을 모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컬렉팅을 뭐 좋은 작품이 나왔다. 뭐 미술계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으는 성향이 없으면은 미술품을 안 사도, 뭐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사실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미술품이라는 거를 수집한다는 거는 물론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모으는 성향, 이런 게 이제 개인 컬렉터들의 가장 첫 번째 어떤 뭐 미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뭐 특정한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하면서 시작한 그런 수집의 이제 성격이 유동현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매니아층들이 다 같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어떤 그렇죠. 시대 양식처럼 시대 정신처럼 누군가에게 특정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모으게 되는 이런 이제 또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공공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는 게, 저는 사실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미술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사실 이제 이 미술 작품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기자가 됐지만, 이 그러니까 어떤 수집을 한다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 사실 이 직장인이었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작가의 어떤 작품을 구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기가 그렇게 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저도 작품을 좀 수집을 하거든요. 제가 수집을 해보니까 어떤 컬렉션이라는 어떤 이 주제라는 거가 이제 몸으로 와닿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뭐 기자 시절이고 뭐 어쩌면 뭐 전문가라고 뭐 미술품 구입과 컬렉션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점.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수집을 기본적으로, 컬렉션이라는 거는 컬렉팅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컬렉팅을 하는
어떤 성향이 꽤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금 공공재 미술을 얘기하기 전에 개인들이 미술품을 살 때 이런 과정을 지금 사실 뭐 이제 뭐라 그러죠? 굉장히 좀 주요한 컬렉터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미술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향의 어떤 뭐 방법으로 아마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갤러리들이라든지 미술관을 돌다가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보면서 어떤 작품에 꽂히는 경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지금 이제 개인적인 것에서 바로 이제 뭔가 공공 콜렉션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개인 콜렉터의 그 어떤 수집 취향과 관련돼서는 호기심과 또 그렇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 욕망이라 그래야 그렇죠. 되나요? 자기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취향의 문제가 있고 또 취사 선택이라는 또 선별의 과정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아이템이 되든지 간에 그게 이제 본인의 취향과 관련된 그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이제 개인 콜렉터의 이제 태도의 문제. 그런 문제, 예, 그러니까 그런 개인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개인 컬렉션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공 컬렉션이라는 거죠. 응? 공공 컬렉션이 기준을 딱 잡아주면 우리처럼 일반 어떤 뭐 컬렉션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공 컬렉션이나 미술관을 둘러보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취향이라든지 취미라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 이 컬렉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제 공공 콜렉션이라고 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술관 콜렉션이라는 그렇습니다. 말로 미술관, 이제 네, 또 얘기를 할 수 해보면 있는데 공공 콜렉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콜렉션일 수도 있고 미술관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문화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콜렉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관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그 미술관에서 어떤 식으로 콜렉션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우리나라 미술사 또 넓게는 이제 세계 미술사에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이제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방식으로는 사실은 미술관은 이제 굉장히 뚜렷한 수집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과 기증과 관리 전환과 기탁이라는 이제 뚜렷한 네 가지 방향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자체 미술관들이 또 하나를 이제 더 가지고 있죠. 이제 공모라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기관의 성격보다도 일반 대중적인 취향이 좀 반영된 그런 또 특이한 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술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절충안으로 이제 좀 엄선된 그 전문가분들과 미술관 내부 큐레이터들이 이제 작품을 제안해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미술관의 이제 콜렉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이게 미술관이 1969년에 설립됐을 때 미술관 컬렉션을 수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덕수궁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황각 컬렉션이 남아 있던 것이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제 그 유물들을 나누면서 그게 69년인가요? 그 당시에 그 이전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나누어지면서 남아 있던 회화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미술관의 콜렉션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관리 전환. 관리 전환인 거죠. 맨 처음에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했던 그 전시가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이라는 이제 굉장히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전시가 전시죠.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많은 화가분들이 살아계실 때였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를 했고, 당시에는 수집 예산이 전무했던 시기에 많은 작가분들이 그 전시를 끝으로 해서 기증을 해주셨고, 또 당시에 이제 자문을 해주시던 여러 비평가 선생님들이나 작가 선생님들이 이런 작품을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십시일반 예산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라는 노력하에 당시에 이제 행정직 관장님들도 불거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이제 작품을 산 게 오늘날의 우리 미술관의 이제 콜렉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들이 보면 뭐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라든지 고이동의 자화상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남아 있고, 오늘날의 이제 근대 문화재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현재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 수라고 그럴까요? 작품 수는 지금 한 8,600점 되는데, 네, 8,600점 되는 그 수 안에서 기증과 이제 구입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증이라는 방식으로도 저희가 최근에는 좀 고가의 작품들을 이제 기증을 받고 있는데, 최근 한 2, 3년간에는 그 국립현대미술관 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서 미디어 작가의 작품을 이제 기증해 주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제니 홀저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여성 미술가의 작품을 얼마 전에 전시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전시한 후에 기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수집하는 데는 큐레이터 한 명 혹은 관장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 그 작품에 접근하고 협의하고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공공적인 함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공공적인 함의라든지 말씀드렸던 정치, 사회적인, 외부적인 환경 요인까지도 다 고려가 됐을 때 미술관에 제대로 이제 콜렉션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거죠. 21세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회고하는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가까운 옛날이 1990년대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놀면 뭐하니라든지 그런 레트로 열풍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시기가 90년대인데, 그러다 보면 미술에 있어서도 90년대 작가들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고 그런 이제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들도 콜렉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새 진짜 한 30년, 그 벌써 30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 대학교 때인데, 이 X세대 뭐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컬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거고 뭐 레트로로 해. 그러니까 사실 어쨌건 이거는 역사에 기반을 둬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남아 있을 만한 작품들을 어쨌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 가장 큰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뭐 진짜 뭐 어떤 작품을 한국적이다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집을 해서 보여질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까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뭐 그런 이제 그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매체에 있어서도 좀 다양하게, 그 현대 미술이 워낙 장르가 다양하고 또 매체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체의 다양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까지도 이제 반영해서 소장품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수집한 작품 중에 좀 특이한 작품은 오인환 작가의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이라는, 서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이렇게 넓은 공간 안에 향가루를 이제 향 피우는 그런 작품인데, 그게 장소마다, 도시마다 그 남자를 만나는 곳의 이름을 이제 그 어떤 상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가루로 만들어서 피우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작품을 보관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외국의 미술관들은 퍼포먼스를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도 그런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외국 미술관들은 어떤 식으로 또 작품 수집을 하냐면, 미디어 작품이 아주 최근에 이제 평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작가의 작품을 한 점을 여러 미술관들이 사서 나누어서 상영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도 이제 기간별로. 네네 기간이나 혹은 어떤 기회가 될 때 해서 나누어서 전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퍼포먼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아까 지금 매뉴얼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사실은 사진이라든지 기록 매체를 통해서 아카이브화 되지 않나요? 아카이브는 이제 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거지 그 작품이 설치 혹은 실행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또 그 지시하지는 그럼 않거든요. 만약에 이 소장된 오인환 선생의 작품을 우리가 소장품전에 만약 전시를 한다. 이럴 때는 어떤 과정을 어떻게 되나요? 그 설치 매뉴얼에 따라서 큐레이터와 그 작품 설치 그 담당자가 그 향가루를 구입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향가루를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작가가 만약에 개입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200년 뒤에 만약 이 오인환 선생의 작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향가루를 구입하는 거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가 뭐 컬렉션을 한다 그러면 공공 컬렉션이건 뭐 간에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회화나 조각이라든 이런 매체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오인환 선생님도 그렇지만 뭐 대표적인 예는 과천의 다다익선이라든지 어떤 플랫폼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TV라는 매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뭐 이번에는 저거는 다시 그냥 똑같이 복원을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다다익선의 경우에는 이제 원본성 유지라는 그 조건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만 그 백남준 선생은 그 원본성 유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원본성이라고 했을 때 TV 자체를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TV 한번 바뀌었잖아요. 이미 두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백남준 선생이 TV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승인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싶은 거는 후대의 마음인 거고 그게 작가의 어떤 그 정신성이라든지 원래 예술성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 또 보는 관람객들에게 또 해석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다익선은 이제 일부는 원본을 유지하고 일부는 바꿀 수 있으면 이제 LED 모니터로 네, 그렇게 바꾸는 식으로 좀 신기술도 도입하는 방식으로 좀 절충안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2021년 이제 내년이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공공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요소들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어떤 작품을 산다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속된 말로 입도선매라든지 시장교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로 또 작가들한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미술관에 들어갔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개인 콜렉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러면 구입을 한다거나 수집을 한다고 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로나 과정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경매를 통해서 경매도 예전 같으면 직접 가서 그렇죠. 보고해야 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또 비대면 시대로 해서 온라인으로 보고서 응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매 회사 같은 곳에서는 가격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손쉬운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쉬운 내용의 작품들을 지금 계속 선보이고 있죠. 네. 너무 아까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가 미술품 얘기가 공공 미술품 얘기만 해서 공공 미술관에 아니 요 책 지금 가져오셨잖아요. 저도 네. 계속 이 얘기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이제 미술을 그러니까 미술 이론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거, 마음 먹은 거는 사실 저의 의지라기보다도 저희 엄마가 좀 이끌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끌어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샀던 호랑이 발톱 놀이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목걸이로 펜던트로 쓸 수 있다 하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컬렉션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콜렉터로서의 자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술품에 이렇게 뭐 시작을 네. 하죠. 저 그리고- 영화의 시작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책들 같이 보이는데 이 책들은 실제 책이 아니고요. 잡지책들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스크랩 네, 스크랩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에서 나왔던 월간지들의 그 중간중간에 뭐 기사라든지 뒷면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흥미로워서 여기 나와 있는 비평문에 실려 있던 어떤 작가나 영화나 뭐 미술가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또 볼 수 없는 작가들도 있어서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술관에 있는 컬렉션도 계속 저희가 수집을 한다고 하지만 잘 안 알려지거나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작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어쨌건 이런 게 아마 이제 뭐 앞으로 나가는 그런 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본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작품을 구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큰 액수의 뭐 아주 지금 뭐 핫한 이런 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술계에 있었을 동안에 둘러보면서 어쨌건 간에 취향이라는 건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작가분들의 작업을 이렇게 구입을 조금씩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미국에서 뭐 허버트 앤 도로시 컬렉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분은 우체국에서 일을 하셨고 한 분은 도서관 사서였는데 뭐 원칙을 정해가지고 작품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그 당시에 미국의 뭐 초상 표현주의라든지 그 작가분들하고 갤러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친분을 쌓고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면서 정말 조그만 작품들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작가의 개를 봐주면서 답례로 선물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5,000점 정도 모아서 그걸 미국에 있는 50주에 있는 국립미술관에다 이제 나눠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이 아닌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컬렉션의 방향 같아요. 거기서 나의 이제 이런 거거든요. 좋은 작품을 하나 보고 내가 이걸 하나 사면 그때부터 계속 관심이 생기거든요. 공부를 하게 계속. 되죠. 네. 그러니까 미술은 결국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예술 장르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살 수는 있지만 한 번만 살 수는 없다. 이런 이 컬렉션에 대해서 또 이런 공공미술관 많이 와서 보는 것 자체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니까요. 미술관을 계속 문을 내일부터 다시 열었다 열려요. 아니, 내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9월 28일부터 또 다시 문을 여니까 거죠. 네,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열심히 와서 봐주시는 게 저희한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체크를 해달라고 또 네, 얘기를 10월 했습니다. 10월 9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외에 또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